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핫뜨거 하태경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의원님, 저 코너 제목이 핫뜨거니까 예. 우리 하 의원이 보는 이번 요즘 정치권 뉴스 중 가장 뜨거운 건 뭡니까? 그 얘기부터 해보죠. 아무래도 뭐 이재명 정계 퇴출되나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재명 전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죠. 핫뜨거로 뽑아주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서가 있고, 그리고 이번 달 22일인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또 있고, 뭐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크게 2라운드잖아요. 1라운드에서는 체포동의안 올라갔을 때 이제 부결시켰잖아요. 예. 사실 그때 구속이 됐어야 됐어요. 그때요? 그렇죠. 그때 구속이 네. 될까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거잖아요. 야, 근데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아니,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누구든 간에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 살리고 그랬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사회에서 격리됐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당당하게 구속 심사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아마 체포동의안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일각의 관측은 백현동 의혹,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묶어서 검찰이 뭐 영장을 칠 거다라는 관측들이 꽤 있는데, 그렇죠. 영장이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나 나갈게 하고 영장실심사 그냥 스스로 받을 거다. 그래야 마땅하다는 건데. 그 당위적인 측면은 그러면 그래야 현실적인 마땅하다. 측면은 또 아니 당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본인이 체포동의안 오면은 이제 방해하지 않겠다, 막지 않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 전에 대선 기간에도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진심으로 말한 것 같냐 이러면서 바로바로 이제 안면 몰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순순히 체포동의안에 응할 것이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장난을 칠 것이냐. 아, 다시 한번 이건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탄압입니다 그러면서 저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를 바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의총 있을 때 정당한 그 구속영장, 정당한 체포동의안에만 응할 것이고 부당한 것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어제 뭐 검찰 탄압이고 뭐 국가폭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본인이 밑자락을 깔았기 때문에. 야, 근데 만약에 저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가면 이게 민주당이 더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비명계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이번에는. 뭐 이미 혼란 상태니까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표 대결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찍어서 아마 가결을 시킬 거다.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결돼서 법원 가면은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시나요? 발부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본인이 험한 지저분한 방법으로 지금 저 이화영 쪽 이제 진술 번복하려고 특히 이제 증언 인멸이죠. 증언을 바꾸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해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을 하면 이게 사실은 중대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인을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부인을 하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죠. 그 이재명 전 죄송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얼마 전에 법무법인 덕수와 있었던 일들 다 보도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하는 법정 진술을 입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다, 이렇게 그 재판 다음날 얘기했거든요, 기자들 앞에서. 이 얘기에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저는 김태형 변호사 이제 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가 이제 어쨌든 이화영 변호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변호인으로 변호인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이화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화영 본인이 이 김형태 변호사 이야기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고, 그래서 사실 뭐 한번 재판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잖아요. 물론 또 시간을 벌어서 그동안에 또 새로운 공작을 뭐 꾸미고 있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재판 방해죠. 예, 의원님.
얼마 전에 제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이재명 대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속이 되면 그러면 당대표 유지할 수 없을 거고 그럼 민주당은 지도부가 바뀔 거고 그건 다음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에게는 최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시각에? 그게 이제 표현이 좀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전제로 선거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예. 법원 검찰이 사실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훨씬 변화된 혁신된 민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없다고 전제하고 선거 전략을 짜야지. 이제 왜냐하면 법원 검찰이 뭐 우리 당 마음대로 움직여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 문제가 얼마 전부터 솔솔 나오는 뭐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윤상현 의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지도부에서는 아니다. 걱정할 단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 수도권 위기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에서는 아직 이재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이제 이재명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볼 때 민주당은 확장 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큰 것이고 이재명이란 내부 건립돌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은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없는 거를 전제로 하고 국민의힘에서 선거 전략을 짠다면 뭔가 다르게 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나 당도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보수 에 호소하는 이런 국정 운영 기조였다. 그래서 좀 안보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 이제 그거는 이제 일부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들 특히 내치 민생 이런 부분에서 성적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그 부분 진도를 좀 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적극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뭐 당도 보면 지금 그 이슈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지도부를 뭐 비대위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아니죠. 지도부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도부는 많이 안정화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보다 정부예요. 정부요? 예, 어차피 총선이라는 거는 대통령 중간 평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보강해야 된다. 뭐 바꾸자는 표현보다는 보강해야 된다. 약간 좌클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민생 이슈가 우선이 돼야 되는 민생 거죠. 이슈? 대통령 행보도 외교 안보 뭐 외국 순방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내치 중심으로 확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 사람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 수도권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그러니까 인물난 이유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떨어질까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지지율 뭐 한 뭐 30%대 수도권 이러면 뭐 거의 다 떨어지는데 그리고 강남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고 인물난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올라주면 해볼 만하다 그러면 많이 들어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비윤계라고 표현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비윤계 거물급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최대한 포용을 해야죠. 최대한 포용을 해야 되고 뭐 안철수 의원이야 지금 뭐 현역이고 당협위원장이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바로 이제 대선 직행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인데 윤석 전 대표는 저는 지역구 공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포용할 겁니다. 당에서?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 의원님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광고 듣고 2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의 핫뜨거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수도 있다. 일단 아직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난 건 아니지만 이번에 8.15 특사를 받으면 복권이 되니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지도부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설왕설래 논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 뉴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원래 이제 당에서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야 되느냐 안 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보고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법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잘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익 신고자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규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후보를 내야 된다. 근데 이제 당에서는 후보를 내겠다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쓴 거죠. 개인 비리가 아니고 일종의 공익 신고자다. 뭐 이런. 네, 그렇죠. 법적인 내부 모순 때문에 이제 구청장에서 물러난 거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다 잘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둔 분을 다시 내보내려고 하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최종적으로 후보가 누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정 없으면 나가야죠. 뭐. 근데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보궐선거 수도권이기 때문에 만약 지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좀 타격일 건데 뭐 말씀하시기에는 뭐 공익신고 얘기도 하고 법의 모순도 지적은 하시지만 유권자들 봤을 때는 아주 심플하게 아니 김태우 강서구청장 때문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구청장 내려왔는데 판결 난 지 얼마 됐다고 사면 받고 또 얼마 됐다고 본인 때문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또 나온다고? 이래서 만약에 지면 그럼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타격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명예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구청장 물러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면 그때 되면 좀 정신을 차리겠죠. 지금처럼 당을 국정이나 국정 운영 기조나 당을 운영했다가는 이제 강성 보수한테만 지지를 받고 오히려 중도층한테 버림받으면서 정말 최악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진지하게 할 거라고 보고 그 얘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총선에 나쁘지는 않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제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이제 민심의 평가인 거고 지금부터 뭐 질 거라고 미리 전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카드 그리고 승리를 하려면 그 국정 운영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을 버는 거죠. 후보를 내고 선거를 캠페인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거다. 이런 그렇죠. 우리 당이 많이 배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강성 보수 위주가 아니라 중도 위주의 중도 확장형 기조로 정부와 당의 좀 기조들이 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잼버리 얘기 좀 나눠보죠. 잼버리 어쨌든 오늘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파행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된 책임은 전북도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산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를 했어요. 근데 엑스포가 잘 못 됐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북도가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랑 경쟁을 했고 그래서 전북도가 이겼죠. 그리고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예요. 원래 조직위원장이 공동으로 된 체제에서는 주무 책임 기관이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도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고 여가부 장관은 보조기관이죠. 지원기관이죠.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전북도에 있고 여가부는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런 구조로 봐야 되는데 뭐 저도 여가부에 대해서 한마디 했지만 그건 여가부 자체에 대한 평가인 거고 잼버리 총체적인 평가를 하면 전북도의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죠. 현 정부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가부 있는 거죠. 여가부가? 여가부 있는 것이고 현 정부라 그럴 때 사실은 국가와 지방 나누면 전북도도 현 정부죠. 아니 뭐 그렇긴 하지. 그렇죠. 현 정부죠 같은. 알겠습니다. 지방 정부일 뿐이지. 얼마 전에 여권 고위 관계자가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에 의의가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하거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에 있어서 사실 모든 책임 대통령이 지는 건 맞죠.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인 것이고 네. 실무적인 법적인 책임은 사실은 지방에 있는 건데 이것마저도 대통령에 있다 그러면 과거 대통령이 도지사 시장 임명하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지방자치사무도 네. 대통령한테 책임을 줄 거면 임명제로 가야죠. 임명제로 가면 도지사 자를 수 있죠. 예. 이거 지금 국정조사 얘기를 야당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 할 일 아니다라고 선을 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는 이게 또 좀 성과 있는 국정조사로 가기보다는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더라도 정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건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예산을 거의 100몇십억 예. 낭비를 하고 우리나라 국격 이제 손실 예. 뭐 이런 그런 피해도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에서 뭔가 국제행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잼버리 뭐가 문제였는지 사실 입지부터 문제였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왜 이렇게 잘못 단추가 끼워질 수밖에 없는지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 재발 방지 방안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